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한가위 박싱데이는 말 그대로 대박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요. 31라운드 리뷰와 32라운드 프리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있던 창 기자는 지금 치아 치료 때문에 방송 촬영을 못할 것 같습니다. 통화해봤더니 이게 발음이 잘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빠르게 쾌유하는 대로 같이 완전체로 출동을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21일 펼쳐진 수원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수원이 3대2로 승리했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요. 정상빈의 눈물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원이 장장 넉 달 리그 11경기 만에 승리를 거뒀는데요. 제가 프리뷰 때도 수원 페이스가 빨라지고 경기력도 점점 좋아진다고 말을 했는데 이날은 모처럼 수원다운 경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승 행진을 하기 전 단일 경기에서 3득점 이상한 게 올 시즌에 6번입니다. 그러다 무승 때 3골은커녕 멀티 득점이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 정도로 득점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날은 좋은 장면에서 3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경고 누적 징계에서 돌아온 정상빈이 37분이죠. 역습 상황에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김민우가 찔러준 공을 정상빈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고 빠르게 잡아서 골키퍼까지 제치고 가볍게 골을 넣었습니다. 이번 시즌 6호 골인데 최근 광주전과 강원전 두 골이 모두 전반 선제골입니다. 이전에는 주로 추가골과 쐐기골을 담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김건희의 부상 지금 회복 중이긴 하지만 그리고 다른 공격진들의 전체적인 부진한 상황에서 2002년생인 정상빈이 소년가장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울었다는 것 자체도 본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를 짐작해야 합니다. 수원은 전반 추가 시간 고무열에게 페널티로 동점골을 내주면서 열기가 좀 차갑게 식을 만한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는데요. 추가 시간 7분이죠. 이기재가 그림 같았습니다. 프리킥으로 득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앞서나가기 시작하는데 마치 공 안에 돌을 넣은 것처럼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물공이었죠. 그런 것처럼 묵직하게 날아간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몸을 풀던 염기훈의 표정입니다.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입맛을 왜 입맛을 다시는지 모르겠는데 입맛을 다시더라고요. 그 순간 염기훈을 잡아준 카메라 감독님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은 후반 2분 만에 상대의 아기자기한 패스 플레이에 속수무책으로 뚫리면서 동점골을 내줍니다. 전반 추가 시간에 실점한 다음에 대략 5분 만에 골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실점 후 5분 만에 다시 골을 넣었습니다. 이제 제가 뽑은 이 경기의 KOM 이기재를 소개할 차례인데 기록상으로는 김영빈의 자책골로 기록이 됐지만 8할 이상은 이기재가 맞는 것이다. 영상 보십시오. 좌측에서 스로인 상황에서 이기재가 강현묵과 패스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열리죠. 그런데 여기서 공을 한번 치고 문전 앞을 바라봅니다. 여기서 만약에 시도를 했다면 막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면 강원 선수 4명이 줄지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기재가 영리하게 모험적으로 엔드라인까지 한 번 더 치고 간 다음에 크로스를 시도하는데 이때는 길이 싹 열립니다. 물론 상대 다리 맞고 굴절되고 자책골 어떤 행운이 따른 그런 골이긴 했지만 그 과정이 어떤 이기재의 센스가 돋보였다. 그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골로 인해서 수원이 3대2 승리를 했습니다. 강원은 경기력은 수협전보다 나아진 듯 했지만 수비 집중력이 아쉬웠습니다. 강원이 시즌 중간중간에 아쉬운 구석이 있었지만 4월 이후에 연패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4월 이후 첫 연패를 하면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같은 날 열린 광주와 전북전, 전북이 2대1로 이겼습니다. 제가 최근 송민규가 득점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고 지난 프리뷰 때는 키플레이어로도 꼽았는데 전북 입단 후 9경기 668분 만에 데뷔골이자 결승골을 터뜨렸습니다. 정상빈과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유로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기로 하고요. 경기를 보면 전반 전북의 경기력은 좋지 않았습니다. 슈팅 3개였고 유효슛은 없었다. 전반 19분에는 실점 위기까지 직면하는데요. 페널티에서 헤이스가 찬 공이 크로스바에 맞으면서 다행히 실점은 면합니다. 김상식 감독은 이 페널티킥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22세 카드로 꺼냈던 이지훈을 불러들이고 문선민을 투입하면서 반격에 나섭니다. 하프타임에는 한교원 대신 구스타포를 넣으면서 1류타보 투톱 체제를 만듭니다. 이제 몰아붙이겠다.
그리고 이제 후반에만 6개, 유효슛 6개 때리면서 작정하고 공격하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선제골이 터집니다. 후반 14분이죠. 백승호가 흘러나온 공을 감각적으로 차놨습니다. 지난 수삼전에선 페널티로 결승골을 넣었는데 2경기 연속골. 확실히 전북에 뿌리 내린 그런 모습이고요. 광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교체 4장을 잇따라 쓰면서 반격에 나선 끝에 34분이죠. 엄원상의 크로스가 구자령의 발에 맞고 자책골로 연결이 됩니다. 이 경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네 라고 좀 싶었는데 추가 시간 1분이죠. 요새 K리그를 통틀어서 아마도 가장 좋은 폼을 보이는 윤평국이 평범한 공중볼을 잡았다가 놓칩니다. 예,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는데 이게 바로 뒤에 있던 송민규에게 연결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송민규의 센스가 빛납니다. 뭐 잡아두고 했으면 아마 수비수가 와서 막았을 텐데 논스톱 슛으로 빈 골문을 향해서 득점을 하면서 전북 1호 골을 터뜨립니다. 결국 이 골로 전북이 2대1 승리를 거두는데요. 그래서 전북은 3경기 만에 멀티골을 터뜨렸다는 점, 그리고 그 멀티골을 사연 많은 두 선수가 터뜨리며 팀이 한층 더 힘을 받을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울산과의 승점차, 이때만 해도 선두를 잠시 탈환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울산이 뭐 포항을 잡으면서 다시 1점 차 되긴 했지만 1점 차를 유지했다는 점, 얻은 게 참 많은 경기라고 좀 보이고요. 광주는 전울포 죽음의 3연전의 시작을 패배로 시작을 했습니다. KOM은 이번에도 백승호입니다. 전체 패스의 절반 이상이 전진 패스였는데 92.6% 높은 성공률을 기록했고요. 2개의 키 패스도 뿌렸습니다. 연맹이 매긴 평점이 양팀을 통틀어 가장 높은 7.6점이었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은 동해안 더비, 울산이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창기자 부분을 제가 대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울산이 확실히 단단해졌다. 이번 동해안 더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증명한 바인데요. 울산은 그간 중요한 경기마다 무너졌습니다. 올 시즌에는 전북전, 그리고 동해안 더비까지 적어도 30라운드 정규 리그에서는 한 번도 패하지 않으면서 예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항은 라인업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민광이 왼쪽 풀백으로 나서고 강상우를 공격적으로 활용한 게 눈에 띄었는데 울산은 임종훈이 수비 라인에 포함됐고 허리진은 박용우가 포함돼서 원두재와 더블 볼란치를 구성을 했고요. 박호, 오세훈, 이동준이 3톱을 이뤘습니다. 이날 경기 가장 큰 변수는 포항 골키퍼 강현무의 결장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올 시즌 포항 MVP라면 강현무를 꼽고 싶은데요. 고비마다 선방쇼로 분위기를 바꾸면서 포항의 의외의 성적을 거두는데 좀 공신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강현무가 부상을 당하면서 3년차 신예죠. 조성훈이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결국 조성훈이 이날 경기에 키맨이 됐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활약을 펼쳤지만 결국은 실점 장면에서는 조금 다소 아쉬운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반 37분이죠. 오세훈 슈팅이 시야가 가리긴 했지만 정면으로 날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볼로 좀 생각이 되고요. 후반 3분 이동준에게 페널티킥을 내준 것도 경험 부족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박호가 이를 성공시키면서 사실상 울산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었습니다. 포항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반 7분 고영준이 인터셉트 후 슈팅을 한 것이 좀 막혔습니다. 근데 이날 가장 아쉬운 장면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포항은 후반 26분 원두재가 강상우를 막는 과정에서 퇴장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적 우위를 갖고 포항이 강하게 밀어붙이었는데 역시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포항은 이날도 전민강 수비 시프트로 울산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막아냈는데요. 공격 쪽에서는 한 끗이 좀 부족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후반 16분엔 보기듬은 한 번에 4명을 교체하는 그런 강수까지 두면서 기동력을 높였는데 39분 그랜트가 세트피스에서 한 골을 만회하는데 그쳤습니다. 포항의 결정력도 좀 아쉽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날 울산의 미들진이 굉장히 견고했다. 수적 열세 상황에서도 어떤 숫자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울산은 전북의 추격을 받는 상황에서 어떤 부담스러운 동해안 더비를 승리하면서 스스로의 힘을 증명했습니다. KOM은 이동경으로 하겠습니다. 이동경은 이제 확실히 울산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한 모습입니다. 동해안 더비에서도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날 팀 내 최다인 10개의 공격
진영 패스를 성공시켰고 무엇보다 수비 가담이 좋았거든요. 팀 내 최다인 6개의 지상 경합을 성공시켰습니다. 공수 양면에서 최고의 플레이를 펼쳤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22일 열린 제주와 대구전입니다. 대구가 2대1로 이겼습니다. 대구가 세징야의 원맨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경기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는 주중 울산전과 비교해 에드가 자리에 정치인이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는 라인업이 똑같았습니다. 정태욱, 이용래의 결장으로 스쿼드가 얇은 상태잖아요. 그런 대구 입장에서는 변화를 줄 카드가 많지 않은 현실을 보여준 부분이었고, 제주는 사실상 현재 상황에서 꾸릴 수 있는 베스트 멤버를 들고 나왔습니다. 흐름은 제주 쪽이었습니다. 최근 좋았던 흐름을 찾은 제주가 초반부터 대구를 밀어붙였습니다. 대구는 확실히 체력 부담이 있는,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죠. 그런 모습이었고, 특히 세징야가 지난 울산전과 비교해 확연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햄스트링 쪽에서 약간 뭔가 느낌이 좀 있는 모습인데, 이날도 좀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0점 조준이 안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이에 제주가 강하게 밀어붙였고요. 안현범의 슈팅이 골대에 맞고 나오는 좀 아쉬운 장면도 있었고, 이 밖에도 여러 차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대구는 세징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주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기회를 엿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날 KOM을 대구 수비수인 김진혁에게 주고 싶습니다. 올 시즌 공격과 수비를 오가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수비일 때보다 공격수일 때가 더 매력적이라고 창 기자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최근 수비수 김진혁도 아주 매력적이다. 높이는 물론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부분까지 좋은 수비수의 어떤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는 김진혁, 홍정훈, 박한빈, 여기에 리딩 역할을 하는 홍정훈까지 빠진 상황에서 제주전을 무실점으로 넘겼는데요. 이는 김진혁의 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진혁은 이날 4번의 클리어링, 6번의 차단, 2번의 블락, 좋은 스탯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위기를 잘 넘긴 대구는 후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에드가까지 좀 투입하는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에드가가 들어오자 대구 공격이 꽉 차는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결국 에드가가 결승골을 만듭니다. 후반 37분 코너킥 상황에서 KOM으로 꼽은 김진혁의 헤딩 패스를 받은 에드가가 뛰어들며 마무리를 합니다. 대구는 이 결승골로 3연승, 최근 5경기에 4승 1무라는 초강세를 보이면서 사실상 파이널 A를 확정을 짓습니다. 확률상 100%는 아니지만 99%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년 연속입니다.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주는 3경기 무패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고요. 2018년 7월부터 이어진 대구 징크스를 8경기로 늘리게 됩니다. 5번째 경기 가보겠습니다. 수원FC와 성남의 경기고요. 수원FC가 3대1 승리를 챙겼습니다. 수원FC의 기세, 무섭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서울 경기장 가는 도중에 경기를 봤는데 1대0 스코어까지 성남이 이기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나 싶었는데 어느샌가 3대1로 뒤집어진 걸 보고 수원FC 잘하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라스가 주춤하면서 지난 서울전 패배가 다소 불안해 보이기도 했거든요. 금방 반등했습니다. 경기 후 김도균 감독이 말한 대로 팀 전체에 힘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수원FC가 얼마나 단단한지 보여주는 그런 경기였고요. 예상대로 정동호가 오른쪽 윙백에 복귀를 했고요. 조유민으로 바뀔 것으로 보였던 오른쪽 수비에 곽윤호가 그대로 나섰습니다. 22세 자원들이 2명 라인업에 올렸고, 무릴로가 오랜만에 선발로 복귀한 것도 특징. 양동현이 부상에서 돌아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성남은 뮬리치가 전방에 복귀했고요. 권순영이 중앙 미드필더로 최근에 계속 기용되고 있죠. 그러면서 약간 맞받아치는 양상이 진행이 됐습니다. 수원FC는 전반 39분이죠. 이영재의 환상적인 프리킥이 김영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는데요. 성남이 곧바로 이어진 역습에서 안진범의 슈팅을 날리거든요. 근데 유현이 나도 그 정도는 해. 그러면서 막습니다. 아주 골키퍼의 대결이 좀 볼만했는데 후반 잭슨이 신 스틸러로 나섭니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된 이후에 잭슨 아주 좋은 활약 펼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후반 22분이죠. 실수로 밀리치에게 선제골을 내줍니다. 뭐 불운에 가까운 장면이었다고 보여지지만 어쨌든 이 실점으로 수원FC는 리드를 뺏깁니다. 그런데 8분 뒤죠. 잭슨이 본인의 실수를 만회를 합니다. 멋진 헤더로 동점골을 만드는데요. 이후 수원FC가 기회를 잡지만 성남의 6탄 방어 그리고 마무리에서 아쉬움이 좀 나오면서 역전에 실패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날의 주연을 좀 꺼내야 될 것 같은데 후반 추가 시간이죠. 세트피스 상황에서 정재영이 결승골을 기록합니다. KOM 정재영입니다. 사실 이날 후반 교체 투입돼서 큰 기여를 한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 득점을 올렸습니다. 사실 정재영이 김도균 감독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기대가 컸지만 좀 부상이 길어지면서 경기에 많이 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몸 상태가 좋다는 얘기를 좋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날 득점까지 올리면서 박주호의 백업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진 패스는 정재영이 더 좋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영이 들어왔을 때는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 여기에 경기 막판에 김영광이 어떤 잔디 상태 때문으로 보이는데 헛발질 실수까지 하면서 수원FC가 3대1 승리를 마무리를 합니다. 수원FC는 빅보드 이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사 간 이후에 경기 전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대구와 치열한 3일 싸움을 이어갔고요. 성남은 뮬리치가 수협전 3경기 연속 수협전 3경기 연속 득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강등권 탈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볼만차는 지금 수원FC 유스팀 선수인 강민재 선수가 지금 투병 중이거든요. 쾌유를 빌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경인 더비 서울과 인천 경기인데요. 이날 이번 라운드에서 유일하게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보시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보통 경기 후에 이렇게 도열해서 서로 인사한 경우는 많은데 경기 전에는 선발과 교체가 철저히 구분되거든요. 그런데 안익수 감독이 아마도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선수단을 똘똘 뭉치게 하기 위해서 만든 문화가 아닐까 싶어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기성용은 전반 36분이죠. 어쨌든 바르로 좀 취소되긴 했지만 득점 후에 서울 벤치 앞으로 와서 세레머니를 합니다. 똘똘 뭉쳐서 한번 해보자 이런 의지가 좀 엿보였고요. 경기장 안에서 또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 변화가 저는 조금 더 와닿았습니다. 포지션 파괴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4-1-4-1 포메이션으로 시작을 했지만 풀백을 맡은 윤종규와 이태석이 종종 중원으로 이동해서 빌드업에 관여하고요. 원래 있던 자리는 공격형 미드필더 백상훈과 고요한이 내려가거나 측면 공격수가 매운 형태로 스위칭을 합니다.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유행하는 전술이라고 전에 들었는데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것만은 좀 분명합니다. 그런데 좀 더 주목할 만은 선수들의 자세라고 보여지는데요. 나이 불문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게 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 전임 감독 체제에서도 전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젊은 선수들이 억눌려 있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안 감독이 무슨 수를 쓴지는 모르지만 어떤 자신감의 버튼을 누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서울이 경기를 주도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주영과 기성용의 득점이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취소되는 그런 불운을 겪었는데요. 안 감독은 후반에 팔로세비치, 조영욱, 나상호를 동시에 투입하면서 몰아붙이는데 결국은 골문을 여는데 실패를 합니다. 지금 부임 이후에 첫 무득점이거든요. 좀 아쉬워하던데 그래도 동시에 첫 무실점 경기이기도 합니다. 순위도 11호 한 계단 올렸으니까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변화를 꼽자면 지난 수협전부터 서울 벤치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치진에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박진섭 전 감독 시절 스코를 맡았던 유경열 코치가 안 감독 오고 나서도 계속 머무른다 이렇게 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스카우트로 보직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혁순 코치가 이제 수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인천은 3연패 탈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키퍼 바꾸고 미드필더 변화를 줬는데요. 조성환 감독도 끝나고 얘기했지만 무실점하면서 수비적으로는 괜찮았지만 수비적으로 하다 보니 공격수들 투입 타이밍이 좀 놓친 감이 있었고 상대를 위협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두 팀만 만나면 정말 골이 안 나오는 그 현상이 지금 이날도 반복이 됐는데요. 지난 5경기 스코어가 1대 0이었고요. 이날은 0대 0이었습니다. 지금 2020년 이후에 6번의 맞대결에서 양 팀을 통틀어서 5골밖에 안 나왔거든요. 스포츠 토토 용어로는 두 팀 경기는 언더가 개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KOM은 서울 기성용 하겠습니다.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새로운 역할 잘 소화하고 있고요. 날카로운 중거리 슛으로 시도됐지만 골망도 갈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 최근 열흘 사이에 풀타임만 3번 뛰었습니다. 서울에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빡신 일정은 지금 처음 소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슈퍼매치도 문제없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의욕이 남다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32라운드 프리뷰 진행하겠습니다. 혼자 하니까 목도 아프고 자칫 이 보시는 분들이 좀 지루하진 않을까 좀 걱정도 되는데요. 힘내서 달려보겠습니다. 첫 경기는 25일 오후 2시 포항 스틸리아스에서 열리는 포항 제주전입니다. 포항은 일단 강현무의 출전 여부를 체크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지난 동해안 더비의 결착 여파가 워낙 컸다고 리뷰 때 말씀드렸죠. 이번 경기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직 뭐 격리 중이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거든요. 마지막까지 몸 상태를 체크해야 할 것 같고요. 그만큼 포항 입장에서 이번 경기가 좀 중요한 게 파이널 A 행이 걸려 있습니다. 사실 지난 경기에서 수비나 미드필더 플레이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격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돌아온 임상엽에게 기대를 좀 걸고 싶습니다. 지금 포항에서 가장 결정력이 좋은 선수 꼽자면 임상엽이거든요. 제주는 잡아야 하는 대구전을 놓치면서 파이널 A 진입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역시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골. 주민규, 이창민만 지금 골맛을 보고 있는데요. 다른 선수들이 그 짐을 좀 나눠줘야 됩니다. 제르소 혹은 진성욱이 해줘야 하는 제주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난 2번의 맞대결에서는 1승 1무. 제주가 우위인데 2경기에서 단 1골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것도 중거리 슛이었습니다. 양팀 상성을 감안하려면 이날도 한 골 싸움이 될 전망인데요. 창 기자는 그래도 전력이 완전한 제주 쪽에 걸고 싶다. 제주승을 걸었고요. 저는 무승부. 제주가 잘 버텨서 시즌 15무 찍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울산 월드컵에서 열리는 울산 광주전인데요. 울산은 대구의 일격을 맞았지만 곧바로 동해안 더비를 잡으면서 다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한창 좋을 때에 비해서 경기력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있는데요. 그런 시기에도 포항을 잡았다? 수적 열세 이겨냈다? 울산의 힘을 느낄 수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두재가 퇴장, 그리고 김태환, 김기희가 경고를 받아서 이날 핵심 트리오가 카드 징계로 빠진다는 건데요. 지금 이청용, 고명진이 부상 중이고 박호, 이동준이 최근 출전 시간이 많거든요. 어떤 롯데각이 잡힌 그런 경기라고 좀 보이는데 뭐 대체 자원은 충분합니다. 임종훈, 서령우, 신영민, 김성준이 지금 출격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북이 1점 차로 추격하고 있고 홈 경기고 다음 주중 경기가 없고 이런 점 감안할 때는 생각보다 롯데 없이 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해보고요. 광주는 허율, 엄지성, 이순민 후반기 반전의 핵심 트리오거든요. 지난 전북전에서 후반 교체로 들어가거나 아예 지금 휴식을 취했는데 이들을 다시 선발로 불러들이지 않을까 조금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야지 좀 힘싸움이 된다고 아마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양팀 상대 전적은 울산이 13승 6무 1패로 앞서 있습니다. 최근 3연승 중이기도 하고요. 저는 키 매치업은 한국의 어떤 미래 공격수라고 좀 평가받는 오세훈 그리고 광주의 신성인 허율 두 선수의 어떤 뚝배기 등딱 대결을 좀 기대합니다. 연맹 프로필상으로 오세훈이 193cm 신장 그리고 허율이 192cm거든요. 피지컬 엄청납니다. 진격의 거인들의 대결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울산이 홈 2점을 충분히 누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울산승, 창기자도 울산인데요. 내용을 보면 근소하게 앞설 것 같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 25일 오후 7시 전주 월드컵에서 열리는 전북 인천전입니다. 경기력이 어떻네 해도 전북은 최근 4경기에서 3승 1무 기록하면서 선두 싸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전북이 확실히 승부처에서는 힘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박싱데이 동안 로테이션 폭을 좀 최소화하고
여기에 22세 카드를 한 명만 쓰면서 교체 카드 3명만으로 2경기를 치렀거든요. 일정이 워낙 빡빡한 만큼 체력적 부담으로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북은 지금 백승호의 하드캐리로 버티는데 전북의 힘은 사실 위에서 찍어 누를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일류첸코 구스타포의 득점이 좀 중요한 시점이고요. 인천은 지난 서울전에서 연패를 끊으면서 내부적으로는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이번 경기는 정역 출전도 좀 가능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몸 상태는 괜찮은데 최종 검사를 받고 결정한다고 그렇게 전에 들었고요. 인천이 일단 김현수까지 돌아오면서 수비가 양과 질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2경기 연속 침묵한 공격이 좀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북을 상대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볼 때는 지난 서울전처럼 국내 선수 라인업에 후반 외국인 선수 아길라르라던가 무고사라든가 그런 카드로 승부를 놓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아길라르 같은 경우에는 많지 않은 공격 상황에서 볼을 지켜주는 능력이 있거든요. 이 선수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창 기자는 전북 승을 예측했습니다. 흐름과 전력이 앞선다고 좀 평가를 했고요. 저는 서울 인천전 제가 보고 왔잖아요. 근데 인천 선수들의 움직임이 한창 좋을 때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이변은 없을 것 같다. 전북승 저도 찍었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 수원 FC전입니다. 대구는 3위, 수협 4위. 저는 이 경기를 가장 기대를 하는데 졸지의 아챔 결정전 같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대구는 말 그대로 최상의 분위기입니다. 5경기 4승 1무, 리그 최고 성적인데요. 관건은 체력이다. 비슷한 라인업으로 계속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일단 정태욱, 김재욱, 김유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지금 단순 피로 누적이라고 하니까요. 홈 경기의 중요성을 본다면 모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세징야 같은 경우에는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협도 지난 성남전 승리로 다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여기에 윤영선을 제외하곤 부상자가 모두 복귀하면서 완전체에 근접한 전력을 꾸렸습니다. 수협은 라스가 움직임에 비해 결정력이 좀 아쉬웠는데요. 양동현이 돌아온 것이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복귀적 움직임이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은 대구가 1승 1무로 좀 앞섰는데 그때 그 2경기와 비교했을 때 양팀 모두 베스트 라인업이나 스타일이 많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2경기를 참고하기 살짝 좀 어려울 것 같고 대구는 아챔 진출, 수협은 파이널 A행 확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창 기자가 예측했습니다. 무승부. 체력적인 부분을 고려했다고 하고요. 저는 느낌상 승부가 갈릴 것으로 같은데 난타전으로 갈 경우에는 대구가 홈 이점을 누리지 않을까? 대구승 찍겠습니다. 5번째 경기는 이 경기도 있구나. 슈퍼매치입니다. 26일 오후 3시 수원 월드컵에서 열리는데요. 지난해 여름부터 1년간을 돌아보면 그리고 이제 감독끼리 경기 전 인사를 나누잖아요. 악수를 하고 그 사진을 좀 모아보면 재밌습니다. 이임생 최용수로 시작해서 박건아 김모영 대행, 박건아 박진섭, 그리고 이번에는 박건아 안익수 감독의 지략 대결입니다. 어떤 새로운 맞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박건아 감독은 서울 인천전 현장에서 보고 왔더라고요. 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났는데 서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좀 느끼고 갔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경기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가 이날 경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마도 안익수 감독이나 기성용 인터뷰를 종합하면 전방 압박이라던가 스위칭 이런 게 지금 포인트니까 아마 그 점을 좀 확인했을 것 같습니다. 수원은 분위기는 나아졌습니다. 강원을 잡고 결과도 결과지만 최근에 좀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김민우와 이기재가 살아난 모습을 보인 게 더 큰 호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두 왼발이 빛날 때 수원이 좀 빛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변수가 있다면 핵심 센터백인 헨리가 지금 경고 누적으로 뛰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헨리가 몸빵만 되는 수비수가 아니라 빌드업도 되고 어떤 파이팅도 좀 불어넣는 선수거든요. 수원이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서울은 여기를 어떻게 공략할지가 포인트입니다. 안 감독은 지금 부임한 다음에 높이, 뚝배기 이런 것보다는 아기자기한 연계 플레이와 배후 침투를 공격의 주 루트로 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지금 가브리엘이 그만큼 좀 소외당한 그런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헨리가 없다? 그러면 왠지 가브리엘 카드를 좀 만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요. 키플레이어는
정상빈과 조영욱을 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침투가 능하고 최근에 득점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정상빈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경기 연속골 절정의 폼을 자랑하고, 특히 서울이 지금 라인을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배우 공간이 지금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상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조영욱은 비록 인천전에서 침묵했지만 잘 기억하시면 최근에 넣은 4골이 모두 선발로 나올 때 득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아마 선발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데, 조영욱의 어떤 날카로운 발끝이 수원의 골문을 열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 지금 많은 수원 팬분들이 기다리실 텐데요. 김건희의 출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저도 똑부러지게 나와요, 못 나와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탈장으로 쉰 기간이 길고, 이 김건희 선수가 지금 프로 데뷔 이후로 지금 부상 이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독부터 선수 측까지 굉장히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제 예측을 서울승으로 하겠습니다. 헨리 공백이 생각보다 클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서울의 어떤 감독 교체 효과가 이 경기까지는 어떻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창 기자는 무승부 찍었습니다. 조금씩 흐름을 탔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보인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 가보겠습니다. 26일 오후 4시 30분 탄천에서 열리는 성남 강원전인데요. 프리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자로 성남 홍보팀장이 구단을 떠났습니다. 그 전에 퇴사한 사무국장과 맞물려서 퇴사러시라는 좀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홍보팀장은 더 나은 대우를 약속받고 다른 산업군으로 좀 떠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비단 구단 문제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좀 바로잡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를 보면 이날 키워드는 김남일이 병수 포비아를 극복할까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남일 감독이 작년에 부임해서 강원을 5번 만나서 3무 2패,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두 팀 모두 하위권에 있기도 하고요. 이날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할 건데요. 지금 밀리치 한번 믿어볼 것 같습니다. 지금 밀리치가 쓴소리 한번 들은 다음에 2경기 연속골 넣었거든요. 득점력만큼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밀리치에 대한 기대가 좀 높을 것 같고요. 여기에 부상에서 돌아온 박용지, 김민혁이 측면과 이선에서 지원 사격에 나설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강원에선 이정엽이 이제는 해줄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적 후 리그에서 6경기 395분을 뛰면서 아직 골이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주변 동료를 찾고 찬스 메이커 역할을 하려는 것 같은데요. 강원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거든요. 지난 경기 때 결정적인 헤더를 좀 놓쳤었는데 그런 걸 딱딱 넣어줘야 팀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윤석영이 부상 중이긴 한데 치베타노프가 수삼전을 통해서 좀 데뷔를 했거든요. 쓸 수 있는 카드는 더 늘어났습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저는 강원 승하겠습니다. K리그는 제가 볼 때는 저 이제 추가할못이지만 흐름, 실력, 에이스의 존재 이런 것보다는 상성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승 찍었고요. 창기자는 성남승, 저랑 완전히 갈리네요. 성남의 공격이 조금씩 힘을 받고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31라운드) 리뷰 그리고 32라운드 프리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번 경기 지나면 주중에 쉬기 때문에 저희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쯤이면 창기자도 부상에서 돌아와서 완전체로 같이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주중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